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계절도 바뀌고 우리들의 삶은 나날이 행복하겠죠. 예, 황혼의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이 주제로 진행할 저는 성상담 성교육 강사 김현숙입니다. 오늘 또 사례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해볼 건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가 없겠죠? 예, 안전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바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한평생 살면서 남편과 끝까지 자녀들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는 이런 꿈들을 꾸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오셨고요. 충분히 젊은 시절에 고생도 하셨고 또 누리기도 하셨고 자녀 성장을 보면서 또 기쁨을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께 진짜 끊임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 또한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저 자신에게 토닥토닥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에 그 토닥토닥이 쓰담쓰담이 저를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례는 또 보니까요. 왜 이렇게 요즘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외에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행복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많네요. 그냥 뭐 친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죠. 우리가 왜 늙지 않으려면 주변에 친구를 많이 두라고나 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늙어지지 않고 이 젊음을 유지하면서 행복해질 거라는 얘기는 이제 다 아셔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은 거는 참 좋은데 나와 성이 다른 친구? 물론 뭐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의 관계가 그래요. 성적인 관계로까지 갔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바람이라고 하나요? 예, 바람. 여기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멈추지 않는 바람기는 타고나는 걸까요? 예, 바람기 타고나는 걸까요? 결혼한 지 35년 되었으며 세 자녀를 두고 있는 62세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급하게 프로포즈를 받고 비밀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양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결혼 자금 지원도 못 받았고 또 특히 남편이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직업이 없다는 거죠.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살림이 늘 어려운 과정 중에 있었어요. 신혼은 이제 새를 얻어서 살았지만 그래도 서로 이제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이 즐거움, 재미, 서로 힘든 과정 중에 서로 기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좋고 또 젊으니까 그런 낭만도 가져보고 그런 생활을 이제 부부 생활을 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자녀 낳고 또 살잖아, 그죠? 딸 둘을 낳고 사는 동안 이제 형편은 풀리고 이제 물론 남편이 국가고시를 준비했는데 이제 원하는 국가고시에 합격은 못했고요. 그와 관계되는 일에 이제 종사하면서 일단 경제적인 것은 해결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살림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풀리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형편은 풀리고 힘든 시절 보상받는 듯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가 했는데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생 다 지나가고 먹고 살만한데 남편이
딴 데 바라보고 있나 봐요. 집안에 자녀들 토끼 같은 딸들이랑 이렇게 예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눈길을 다른 데 돌렸어요. 스쳐가는 바람이 이려니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시간은 나의 속을 태우면서 7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어린데 그냥 지나가는 바람? 그럴 수 있지. 이 사회가 또 그래요. 뭐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약간 허용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으려니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간 거예요. 7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죠. 바람을 피울 때도 허용했던 것 중에 한 부분이 사실은 딸 둘을 낳았잖아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아들을 다 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를 잇는 아들이 있었으면 하는 시댁의 바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아줬잖아요. 못 낳아준 건 아닌데 우리가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의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아준 자격지심이 들어서 혼자서 많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저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그러나 보다,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해준 것도 있죠. 아들을 못 낳아 주었다는 이유로 저는 시부모님께 할 도리는 다 하면서 딸들을 키웠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예요. 아들을 못 낳은 것은 내 잘못 같아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분이네요. 남편은 7년 동안 이제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남편은 내놓으라는, 이제 당연시 되는 거죠. 당연시. 7년 동안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죠. 완전 그 사람과 동거에 들어갔다는 거죠. 집에는 드문드문 왔다는 거죠. 거의 손님처럼 방문한 사람이에요. 불륜녀와 동거를 하면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수로 임신을 했고 마침내 저는 너뚱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관계는 자주 가지지 않는데 애는 또 왜 그때마다 정말 1년에 한 번 했는데 그 1년에 한 번이 또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 우리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또 그랬네요. 아주 가끔씩 들어오는데 또 성관계는 또 하잖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했더니 임신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자 남편은 슬그머니 이제 7년의 그 동거 생활을 접었어요. 접고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와 새롭게 안착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에 안착을 하고 집에서 이제 출퇴근 뭐 하죠. 이제 그 7년의 바깥 생활은 정리를 어떻게 그도 완결 잘 시켰나 봐요. 상대방 여성이 또 순순히 보내줬겠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여기가 가정이 있는 것을 아니까 어쩌면 그 불륜녀가 아들을 낳았다면 치고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좀 그래요. 뭐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녀의 아들에 되게 중시 여기는 이런 문화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되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들은 자꾸 아들 낳기를 원하고,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불륜녀가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조강지처를 밀어내고 정말 자리를 꿰찰 수도 있는, 또 옛날에도 그런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자 또 이 조강지처는 내가 아들을 못 낳아줬다는 이유 때문에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이러한 문화가 좀 바뀌어져야 될 것도 있는데, 바뀌어져야 되죠, 사실은. 아들, 딸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으니까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또 거꾸로 따져보면 네가 아들을 못 낳아서 내가 아들 낳아줄 여자를 찾아다닌다라고도 또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였나 봐요. 네, 슬그머니 이제 들어와서 안착을 하고 뭐 잘 지내는가 싶어요. 월급도 잘 벌어서 덜러주고 이제 살림은 뭐 어느 정도 그냥 밥 먹고 살만한 정도, 자녀들도 다 성장시켰고, 결혼은 안 했지만 미혼의 딸, 결혼을 아직 안 한 두 딸이 벌써 나이가 이제 다 결혼할 나이에 접어든 이 상황에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내 남편이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꿈틀거리는 바람기가 엿보인대요.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하나 봐. 이 너뚱이가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잘 키웠잖아요. 잘 크고. 근데 또 꿈틀거린대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어쩌면 좋을까요? 아, 어찌 해야 될까요? 진짜 어찌 해야 될까요? 이 바람기라는 거. 멈추지 않는 바람기는 정말 타고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기 타고날까요? 바람기가 타고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바람 피면 아들도 꼭 바람을 핀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막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바람둥이면 그 자녀도 꼭 바람을 피우더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확률이 되게 높더라는 거죠. 자, 아버지의 바람을 피우고 엄마가 속상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아들들이 나는 절대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바람을 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성장을 해요. 하기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아빠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바람기 정말 타고날까요? 유전적인 문제. 정말 타고나는 것 유전적인 문제일까요? 유전적인 문제. 이거 유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대물림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팔자 제가 이제 팔자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왜 그 음양오행설 또는 사주팔자 우리가 막 그런 거 보면서 보통 이런 외도가 일어난 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방침을 세운다고 뭐 이렇게 진짜 그 철학관 막 이런 데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정말 바람기가 있을까요? 막 이러면 또 그 철학자나 뭐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죠. 막 사주팔자 생년월일 넣고 시 넣고 막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네. 뭐 바람기가 있네. 뭐 꿀벌이 모여드는 팔자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내 팔자가 이래. 이제 들은 사람이에요. 내 팔자가 원래 이러니까, 나는 당연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람기 타고난다고, 다 타고 나서 바람을 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절제를 하냐. 설령 내가 그런 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떤 절제, 책임, 이런 거에 좀 관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물론 타고나서 아버지를 닮아서 이런 게 요동칠 수는 있지만 정말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가든 누군가를 만나든 딱 차단시키는 그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끼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 끼가 이렇게 발현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는 가정이 있으니까 누군가 대시를 해도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이렇게 차단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의 끼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끼를 발산시킨다는 거죠. 안 일어나도 될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금 이분의 얘기도 보면요. 남편이 끊임없이 이게 지금 한 번은 아니래요. 7년의 긴 외도 한 번 허용해줬던 7년은 완전히 허용해줬던 외도 기간이죠. 그래서 환경이 또 그렇게 주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의 그런 기간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도 살짝 자꾸 이렇게 딴 행동을 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을 했대요. 모른 척하고 근데 이제
이 사례자 와이프가, 이 사례자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맞았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그 처음부터 우리가 허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허용하면 해도 되는 일로 그냥 아주 해버리는 게 문제죠. 네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왔어. 이게 고착화돼 있는 거예요. 나는 바람 피워도 되는 사람이었어라고 고착화된 상태에서 또 해도 돼라고 자기 합리화도 시키고, 네가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와서 왜 브레이크를 걸어? 뭐 내가 7년 동안 바깥에 있었을 때도 너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 잠깐 이러는 거, 잠깐 전화 와서 누군가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이거 왜 브레이크 걸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시선을 돌렸을 때 옳지 않다고 여겨지면 어떤 나의 권리, 가정을, 우리 부부라는 것은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녀를 또 올바른 가정 속에 키워야 되는 어른인데 용납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나가서 아들 낳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한번 허용이 이 사람을 끊임없이 바깥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 이제 이미 7년은 지나간 상황, 또 그 사이사이에 몇 번의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러니까 외박이 잦았겠죠.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사례자분님은 남편과의 어떤 즐기는 시간보다 스스로 이제 뭘 배우면서 스스로의 기쁨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별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는 있어요. 그게 전문적으로 뭘 하고는 하지 않는데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늘 자기 개발을 하고 나름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되게 좋죠. 자녀들이 아빠는 나가서 안 들어오는 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집에 안 들어오는 아빠의 모습을 또 자녀들이 보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의 정은 잘 없죠. 그리고 그 7년의 세월 두 딸이 있잖아요. 엄마를 보아왔잖아요. 요 두 번째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한다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딴 곳에 눈을 안 돌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외박하시고 아버지는 혼자 즐기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딸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에 들어오셔도 아버지 오셨나 보다 이 정도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집에서 이제 겉도는 대상이 됐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될 사람이 가족들에게 이미 신뢰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자녀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겉도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겉돌 수밖에 없죠. 보여진 당신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존중해라. 아유, 아버지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한들 자녀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리고 아가 때는, 어릴 때는 아버지 오셨습니까? 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다 성장한 자녀들이 쉽지 않죠. 아버지 없이 엄마 고생하고 우리 키워준 거, 이거는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되고 엄마에 대한 감사함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미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정상가족, 이제 우리 법에서 말하는 정상가정, 아빠, 엄마, 자녀들, 이 정상가정으로 이 사례자는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겉돌지 않고 함께 아이들과 같이 영화대에서 외식도 하고 함께 놀러 가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아이들이 반겨주지 않고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집에 들어와도 눈길 안 주고 애틋하지 않고 살갑지 않고 또 이런 게 그냥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또 나가게 되고, 들어왔는데 반겨주지 않으니까 또 나가게 되고, 이 계속 찬바람이 부는
그러니까 1대 4 자녀 둘, 1대 4의 관계 속에서 이 남편분이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는 가정, 자기 잘못을 알지만 어떻게 이 가정에서 거할 곳을 못 찾는 이런 부분.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냥 바깥으로 돌고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나 이런 건 다 갖다 준대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례자가 충분히 자기 생활하고 문화센터 가서 배우고 이건 또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죠. 잘못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지원은 가족에게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지원은 해준대요.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는 이 남편도 안 됐고 이 남편을 합류시키려고 하는 게 자녀들이 일단 그게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이 자기 속을 드러냈대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부동산, 이거 다 명의 넘겨줄 테니까 그냥 나 자유롭게 살게 해둬. 나 좀 자유롭고 싶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헤어지면 안 될까죠? 헤어지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헤어져 줘야 되나요? 헤어져 주고 그냥 자녀들과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또 편안해질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근데 여기 자녀들과 이 사례자님은 사실 크게 뭐 아쉬운 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생활비 다 주고 생활하고 뭐 살림이 어려운 건 아니고 넉넉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근데 고민은 되죠. 이 정상 가정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가정은 아빠와 뭐 엄마 세상에 없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데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렇게 넘겨줄 테니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 깔끔하게 뭐 소송도 하지 말고 그냥 합의 그래 잘 살아 나도 잘 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많으시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유를 허락한다면 자유롭게 그냥 너 가서 하던 대로 바람 피우고 그냥 또 뭐 우리 애들 보고 싶으면 그냥 들어와 뭐 필요할 때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허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딱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과 지금 살던 것처럼 자유롭게 또 당당히 살아갈까? 아니면 좀 떨어져 살아볼까? 별거를 해볼까? 뭐 요즘 남들은 다 한다는 그 조론도 한번 해볼까? 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지금처럼 오며 가면 가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그냥 냅둬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요? 그러니까 남편도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아내도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편안해졌으면 좋겠는 이런 방법들 그게 이제 고민이 되니까 이렇게 사례로 올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이 상황이라면 애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그죠? 그냥 그래요. 남편이 바람기 인정. 첫 번째 인정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인정해주고 그걸로 속상해할 이유는 없이 오히려 그냥 미지근하게 걸쳐놓는 것보다 깔끔하게 그냥 그 사람 편안하게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위한다면 정말 원하는 대로 놓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에 막 미련이 있고 애정이 있는 이 관계가 아니니까 단지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뭐 이 가정을 이대로 끌어가야 돼라고 한다면 그래요. 그게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아닐까요? 불편한 관계. 그래서 그냥 우리 사는 데엔 지장 없도록 해준다 하니까 또 왜 우리 이렇게 헤어지고도 자녀들 결혼할 때는 또 와서 축하해주고 옆에 또 서주고 다 하잖아요. 요즘 그런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이 남편분이 자녀들에게 겉돌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히 자녀들이 바람 피운 걸 알았는데 한 번도 엄마에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적이 없대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모두가 가정에 들어오기를 자녀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면
사과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과는 일단 해야 된다고 봐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을 책임지지 못했던 그 7년의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녀나 아내에게, 이 살해자분께 잘못을,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고 사과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헤어지든지 어떻게 하든지는 또 그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남편분이 이런 내용을 만약에 보신다면 가족들에게 사과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내 권리를 좀 주장하세요. 나 정말 가족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바람기, 끊임없는 이 바람기 주체가 안 되니까 바라보고 있는 당신도 힘들 거고, 그래,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줘라고, 이건 그 다음에 요구할 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살해자분이 결정을 내려서 자녀들과 의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론 내리고, 편안한 삶, 행복하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살해자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듯이 그냥 자기 관리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러면서 나머지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남편이 꼭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정말 행복이 뭔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편분이 자녀에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도. 왜 또 그동안 시부모님께, 바로 남편 부모님이잖아요. 그분들께 너무 성실히 또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함, 노고 이런 거는 고맙다고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한 그건 잘못이에요. 사실. 그죠? 우리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는 이 과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제목이 그래요. 섹스가 즐거운 놀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만남을 가진 거예요. 자, 저는 일평생 평범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57세 여성입니다. 남편은 사업가로 기반을 다져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다 성장해서 뭐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나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원만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줘서 남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가정으로 보여요. 아이들이 각자 독립을 해서 함께 살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인지 이제 약간 우리 빈둥지 증후군 같은 거죠. 남편은 회사 가서 사업을 하고 자녀들은 또 다 독립을 해서 나가버리고 이제 집에 나홀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찾아오는 때인 거예요. 최근 들어 괜한 우울감에 빠져서 세상이 의미가 없고 어떠한 열정도 생기지가 않아요. 완전 빈둥지 증후군이네요. 남편은 61세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성은 굉장히 착하대요. 착하고 순한 편이에요. 생긴 것도 굉장히 순한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 보면 사람 참 좋게 생겼다 이런 스타일. 또 섹스를 즐기는 건지는 모르나 성관계를 굉장히 자주 요구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의무적인 태도로 임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새롭게 만나기 전까지는 부부 성관계는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살았지요. 지금 현재 남편과 그냥 의무적인 행사, 뭐 그냥 다 남들도 이렇게 사나 보다 뭐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낙이 없는 일상을 보내다가 친구들 모임에 갔고 친구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섹스가 즐거운 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부이기에 행해왔던 일상적인 성관계는 싫거나 좋거나 나의 감정과 무관하게 의무적인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 몸이 황홀경에 빠져 주체를 못하고 경이로운 상태로 집에 들어오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관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잠자리가 불편했고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었던 관계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제 몸과 마음은 오롯이 그 사람한테 향해 있었습니다. 서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삶을 정리하고 남은 삶을 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제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사례예요. 저는 이 사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순수한 순녀, 순정녀라고 봤어요. 그리고 남편도 순정남. 결혼 전에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 두 분은 철저히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저는 모르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두 분은 아마 순정남, 순정녀가 아니었을까. 섹스의 기쁨? 우리가 이거 행복해, 즐거워, 또 이게 좋아, 나빠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두 분은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남들을 또 다 이렇게 하나보다요. 이게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쾌락인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과정 중에 평생 그냥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 낳고 성관계 가지니까 자녀가 생겼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에 대해서 어디 가서 노출하지 않잖아요. 거의. 여기 다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이니까 그때만 해도 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내 안에 고민이 있어도 터놓을 수 없는 이런 삶이었거든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냥 저 집도 그렇게 살 거고 이 집도 이렇게 살 거고 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그리고 불편함이 또 없었잖아요. 남편 성실하죠. 착하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것들도 다 충족이 되어졌잖아요. 불만이 1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이 성도 즐기는 거다? 이런 거 없죠.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그냥 이 상태. 의무든 책임이든 뭐든 무조건, 이렇게 지내는 거야. 라는 이 삶이었죠. 근데 우연히 이제 이렇게 동무, 친구를 만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그 남자로부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물론 생긴 것부터가 남편하고 다르게 생겼죠. 물론 다르죠.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고. 남편의 항상 내 남편 너무 좋았죠. 속삭이지도 않았죠. 순정남이니까 책임을 다하고 가정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온 아까 굉장히 마음도 좋고 그랬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피해도 안 주고 정말 참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산 거는 맞아요. 근데 새롭게 만난 이 사람은 남편과 너무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쁜 남자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나쁜 남자에게 막 끌린다 그러죠. 이 나쁜 남자의 속성에 매력을 느꼈던 거죠. 매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야 라고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거부를 하려고 해도 그 매력. 이때까지 한 번도 비교해 본 적이 없던 그 다른 사람. 물론 친구 남편도 보고 주변에 형제간의 남편들도 있고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봐도 성적인 문제로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또 주변에 다 그렇게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었으니까 크게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본 그 남자들과 너무 다른 모습의 사람을 만난 거죠. 나쁜 남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까요? 매너 좋고 순하게 생긴 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남성다움.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지만 정말 내 남편과 다른 모습의 외모. 다른 모습의 외모.
다른 언어, 매너 있는 태도, 이 등등이 다 새로운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거죠. 내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다른 모습의 사람. 그래서 매력을 가지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뭐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도 갖게 된 거죠. 그때 이 성관계에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뭐지? 라는 거죠. 말하자면 오르가즘도 느끼고 그 기쁨이나 쾌락의 맛을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죠. 어찌해야 될까요? 그죠? 어찌해야 될까요? 참, 둘 다 가정이 있는데, 여기 넌 몰랐다면 정말 잘 꾸려가고 있는 가정. 또 상대방, 그 집도 일단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 집. 그러니까 둘 다 가정이 있는 집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만나서 새로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어떤 성적 쾌락을 느끼면서 즐김을 가지는 이 과정 중에 상대방 남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성분은 굉장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을 만났으니까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었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몰랐을까?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은 정말 행복했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녀 키우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게 행복일까? 그 행복이 뭘까? 물론 섹스가 다 행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서 느꼈던 그 행복, 이 쾌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 쾌감, 잊혀지지 않는 이 쾌감, 그걸 한번 느끼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이제는 같이 자고 싶지 않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그러자니 남편은 이유를 묻겠죠. 왜?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사실 남편이 다른 행동을 해서 이 남편이 싫어진 건 아니잖아요. 단지 관계에서 성적 만족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도 순정남, 순진남 이렇다 했잖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났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가 함께 하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 되게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 당신은 나랑 같이 이렇게 밤에 잘 때 행복해? 라고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행복해? 라고 물어보면서, 내 친구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 저런 얘기도 하더라. 라고 해서 어떤 섹스 스킬을 변화시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섹스가 즐겁지 않은 목석 같은 부부 관계였음을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았지? 느낄 수는 있어요. 비교해서.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죠. 너무 행복하고 그 기쁨을 알았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남편과의 관계, 평생 또 우리 가정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과 먼저 소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렇게 즐기고 싶어. 나 원해.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행복하다는데 나도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라고 대화의 방법을 먼저 열어보는 어떨까 싶어요. 무조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 짓기보다는 먼저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관계의 불만족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성관계의 불만족이 이혼 사유는 글쎄요. 이혼 사유 정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다든가 그 요구에 의해서 내가 힘들다든가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또 너무 안 해줬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죠. 근데 관계를 가지잖아요. 가지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 이거는 사유가 될까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행복한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궁합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 음양 오행 또는 사주팔자 궁합이라는 거, 극궁합, 속궁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속궁합 말하자면 성관계에서 흐름이 되게 좋은 거 말하자면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길이의 문제도 있고 또 지속력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은 자궁이 너무 큰데 질이 너무 좁은데 성기가 크면 그것도 불편할 거고요. 또 여성 거는 질이 좀 넓은데 남성이 너무 작으면 들어간지 나온지 모르는 무감각. 그러면 서로 기쁨이 올 수 없고 한쪽은 또 아플 수 있고 이런 여타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궁합이라는데 잘 맞아졌으면 좋겠다. 내 크기와 당신의 크기가 잘 맞아졌을 때 그때 만족도가 많죠. 그래서 궁합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마다 질의 모양도 다르고 성기 크기가 다 다르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큰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또 질이 좁은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와 질의 모양과 이런 것들이 맞아질 때를 이제 우리가 속궁합이라 하죠. 그천 막 돈 안 벌어주고 밉다 하는데 밤에 행복하면 못 헤어지는 부부가 있듯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주는데 밤만 지나고 나면 이 사람과 밥도 안 해주고 싶은 이런 관계, 바로 속궁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은 사실 있는 거는 맞아요. 그 크기가 서로 다르다. 모양새가 서로 다르다. 그렇다고 나 너랑 모양 안 맞아. 이혼하는 부부 많죠.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물론 성적인 문제의 차이로 헤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경제적도 충족되어져야 되고요. 또 이 성적 만족도 사실 충족이 되면 더없이 좋은 관계죠.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내가 아무리 궁합이 맞아도 서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에 놓여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면 꼭 이리 성적인 불만족으로 내가 헤어져야 될까? 맞춰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잖아요. 꼭 질 삽입만이 그 쾌락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스킨십이나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나의 방법을 찾아가고 남편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스킬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만이 설령 궁합이 안 맞아도 또 다른 방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사람과 나 이때까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나 헤어지고 이 사람과 살고 싶어라고 결론 내리기 이전에 먼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례자분께 정말 부부간에 정말 좋은 관계는 맞아요. 순진녀가 만나서 지금까지 자녀 놓고 잘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감사함, 이렇게 살아온 것도 되게 감사함이잖아요. 단지 육체적인 만족도가 없다고 나 몰라라. 너 이제 너랑 안 살래. 나 이렇게 나를 행복해 주는 사람 있어. 이 사람과 살래. 이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닐까. 이 살아온 평생 자녀를 잘 성장시키게 해줬고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줬던 이 사람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성교 삽입만이 나의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때까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이런 기쁨도 있구나. 앞으로 그분과 기쁨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떤 게 행복해요? 어떤 게 좋아요?라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두 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애정으로 감싸주고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네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을 찾는데 일단 남편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고
예, 스킬을 키워가는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우리 주변에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가는 게 참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원래 결혼할 때 그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거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끝까지 손잡고 갈 수 있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